엄마야, 너무 잘생겼네. 황금야담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 함께 떠나볼 이야기의 무대는 지금으로부터 아주 오래전 꿋꿋한 절개를 지키며 홀로 주막을 운영하던 한 여인의 이야기랍니다. 조선 팔도에서 한양으로 향하는 길목에 쇠락한 주막 하나가 덩그러니 서 있었죠. 주막의 주인은 이화라 불리는 과부였답니다. 이화는 본래 사대부 가문의 여식이었으나 부친이 억울한 영모 누명을 쓰고 가문이 풍비박산난 뒤 신분을 숨긴 채 이곳에 자리 잡았습니다. 밤낮으로 술상을 내가고 굳은 일을 도맡았지만 고운 심성과 숨길 수 없는 미색 탓에 날파리들의 성화가 끊이지 않았죠. 그중 가장 악독한 자는 마을의 지주인 최영감이었습니다. 최영감은 오래전부터 이화의 미색과 주막이 자리한 터를 눈독 들이고 있었답니다. 이날도 어김없이 최영감은 왈패 며칠 데리고 주막에 들이닥쳤죠. 이년아, 내년이 정령 내 성의를 무시하겠다는 게냐? 당장 이 주막을 내놓지 않으면 내년이 사내놈들과 붙어먹는다고 관아에 고발해 버릴 것이다. 이화는 입술을 굳게 깨물며 대꾸했습니다. 영감, 부디 이러지 마십시오. 이 주막은 제 목숨과도 같은 곳입니다. 제발, 제발 돌아가 주십시오. 어허, 요것 봐라. 최영감이 이화의 손목을 낚아채려던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어디서 썩은 내가 진동을 하나 했더니 영감의 낮바닥에서 풍기는 시체 냄새였구려. 다 죽어가는 송장팔자가 어찌 산사람의 손목을 잡으려 하시오. 모두의 시선이 주막 구석으로 향했습니다. 그곳에는 며칠은 굶은 듯 꾀죄죄한 행색의 거지 총각 하나가 앉아 있었죠. 최영감의 얼굴이 시뻘겋게 달아올랐습니다. 뭐시? 저 미친놈이 감히 누굴 등면하는 게냐? 여봐라, 저놈의 주둥이를 찢어버려라. 왈패들이 거지 총각에게 달려들었습니다. 하지만 이화는 그들을 막아서며 소리쳤죠. 그만두십시오, 영감. 이 성을 잃은 자는 영감이지 저 손님이 아닙니다. 더는 행패를 부리시면 저도 관아의 영감의 죄를 고하겠나이다. 이화의 단호한 기세에 최영감은 잠시 주춤했답니다. 흥, 내년이 저 거지놈과 붙어먹을 요량이었구나. 좋다, 오늘 일은 반드시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다. 최영감은 악에 바친 소리를 지르며 왈패들을 데리고 사라졌습니다. 주막 안이 조용해지자 이화는 거지 총각에게 다가갔죠. 괜찮으십니까? 총각은 고개만 푹 숙인 채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이화는 그런 그를 보며 자신을 도와주려던 그 용기를 측은히 여겼답니다. 이화는 따뜻한 밥 한 그릇을 정성껏 차려 거지 총각 앞에 내어주었죠. 우선 이것부터 드십시오. 총각은 밥그릇을 보고도 한참을 망설이다가 이내 허겁지겁 밥을 입안으로 밀어넣기 시작했습니다. 그 모습에 이화의 가슴 한편이 아릿해져 왔죠. 쯧쯧. 딱 한 사람. 그것이 두 사람의 첫 만남이었답니다. 총각의 이름은 무명이라 했습니다. 이름도 부모도 모른 채 떠돌아다닌다 하여 붙여진 이름이었죠. 이화는 자신을 도와준 무명을 내칠 수 없어 주막에 허드렛 일을 맡기기로 했답니다. 무명은 그저 고개를 끄덕일 뿐 말이 없었죠. 이화는 무명을 주막 뒤뜰의 작은 움막으로 데려갔습니다. 우선 씻어야겠습니다. 주막도 음식 장사라 손님들을 위함이니 오해는 마세요. 이화는 따뜻한 물과 깨끗한 수건 그리고 죽은 남편이 남긴 옷까지 하나를 가져왔습니다. 무명은 여전히 고개를 푹 숙인 채 이화가 내민 수건을 받지 못하고 꼼지락거렸죠. 이화는 작게 한숨을 내쉬고는 직접 물수건을 적셔 무명의 얼굴을 닦아주기 시작했습니다. 켜켜이 쌓인 때와 흙먼지가 한 겹, 두 겹 벗겨져 나갈수록 이화의 손길이 점점 멈칫했답니다. 흙먼지 밑에 가려져 있던 것은 흉측한 상처나 공도 자국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새하얀 살결과 굳게 닫힌 붉은 입술, 짙은 눈썹 그리고 엄마야, 웬만한 한양 너무 도령은 잘생겼네. 명함도 못 내밀 놀랍도록 반듯하고 잘생긴 사내의 얼굴이었죠. 이화는 자신도 모르게 숨을 멈췄습니다. 무명이 물었습니다. 마님, 제 얼굴에
혹 때가 덜 지워졌습니까? 이화는 저도 모르게 쥐고 있던 물수건을 툭 떨어뜨렸습니다. 아, 아닐세. 아니, 때가 너무 잘 지워져서. 이화는 생각했죠. 아이고, 저 얼굴이면 밥값은 하겠구나. 아니지, 밥값은 무슨. 저 정도 낮추면 한양 기생들도 줄을 서겠네. 그럼 안 되지. 일은 누가 해? 아이고, 잘생긴 놈은 얼굴 닦아주기도 피곤하네. 말을 더듬으며 이화는 황급히 고개를 돌리고 헛기침을 했죠. 에헴. 아무튼 다 씻었으면 어서 옷 갈아입고 일할 준비나 하게. 이화는 쿵쾅거리는 가슴을 애써 진정시켜야 했답니다. 동시에 그 고운 얼굴과 대조되는 목덜미의 붉은 상처 자국이 눈에 들어왔죠. 아이고, 어쩌다 이 고운 얼굴로 이리 험한 상처를. 이화가 안타까움에 중얼거린 바로 그 순간 무명이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총각의 그렁그렁한 눈망울에서 굵은 눈물방울이 뚝 떨어져 이화의 손등 위로 떨어졌죠. 따뜻합니다. 제게 이리 따뜻한 물수건을 건네준 사람은, 이렇게 마음 주신 분은 마님이 처음입니다. 오해 말게나 마음까지 준 것은 아닌 것이야. 이화는 그렁그렁한 눈망울을 보며 자신도 모르게 가슴 한편이 저릿해지는 것을 느꼈답니다. 이날 이후 무명은 이화의 주막에서 굳은 일을 도맡아 했죠. 말수는 여전히 적었지만 이화의 말에는 묵묵히 따르며 성실하게 일을 했습니다. 주막일에 지친 이화가 잠 못 들고 밖으로 나와 달을 보며 신세 한탄을 하였죠. 에고, 내 팔자야. 낮에는 술상 나르랴, 밤에는 잠 못 이루랴. 저 달림은 좋겠네. 둥실 떠서 구경만 하니 왼수 같은 최영감 낯짝은 안 봐도 되고. 그러던 어느 날 이화는 이상한 점을 발견했답니다. 무명이 손님들의 상을 치우거나 장작을 패면서 혼잣말로 이상한 소리를 중얼거리는 것이었습니다. 저기 저 손님, 오늘 물 조심해야 할 텐데 물에 빠질 상이로다. 저 손님은 곧 곡소리를 듣겠구나. 상문이 들었소. 이화는 그저 무명이 배운 것 없이 자라 헛소리를 하는가 보다 하고 넘겼죠. 하지만 며칠 뒤 주막은 발칵 뒤집혔답니다. 무명이 물 조심하라던 손님이 개울가에서 발을 헛디뎌 물에 빠져 죽을 젠장, 뻔했다는 물에 빠져 소식이 죽는 줄 들려왔고 알았잖아. 곡소리를 듣겠다던 손님은 실제로 며칠 뒤 부친상을 치르게 된 것이었습니다. 한편 주막의 안악들은 다른 의미로 휩싸여 있었답니다. 무명을 힐끔거리며 저희끼리 수군거렸죠. 어머, 저 총각이 정녕 그거지라네. 씻겨놓으니 저리 훤칠할 줄 누가 알았겠나? 훤칠한 정도가 아니지. 어젯밤에 우리 서방놈 얼굴을 괜히 쳐다봤네 그려. 아이고, 주모, 여기 국밥 한 그릇 더 주쇼. 오늘은 밥맛이 꿀맛이네 그려. 이화는 그 모습에 헛웃음이 나왔지만 정작 무명은 묵묵히 제 할 일만 할 뿐이었답니다. 무명이 주막에 머물게 된 지 한 달이 지났을까요? 두 사람 사이에는 묘한 기류가 흐르기 시작했죠. 무명은 이화의 곁을 그림자처럼 지켰고 이화는 그런 무명이 낯설지만은 않았답니다. 그날 밤 이화는 하루의 고단함을 씻기 위해 뒷간에서 목욕을 하고 있었죠. 그때 장작을 한 아름 안고 들어오던 무명이 닫힌 문틈 사이로 새어나오는 물소리를 들었습니다. 마님, 안에 계셨습니까? 이화는 화들짝 놀라 몸을 감쌌습니다. 무명아. 무명은 문 밖에서 걸음을 멈췄습니다. 하지만 돌아가지 않았죠. 그는 젖은 문틈 사이로 어른거리는 이화의 그림자를 보며 가만히 서 있었습니다. 안 봤습니다. 그저 물소리가 유난히 고와서. 이화는 문 너머의 무명을 느꼈습니다. 그의 숨소리, 그의 시선, 모든 것이 느껴졌죠. 이화는 물속에 몸을 담근 채 젖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무명아, 네, 마님. 넌 내가 어찌 벗은 줄 알고 거기서 그리 묘한 미소를 짓고 있느냐. 무명은 대답 대신 들고 있던 장작을 조용히 내려놓았습니다. 마님, 등이 젖으셨습니다. 내가 닦아줄 참이냐. 무명은 대답이 없었죠.
이화는 쿵쾅거리는 심장을 애써 누르며 말했습니다. 본다고 다른 것도 아닌데. 아, 내가 뭔 소리를 하는 건가. 나가보거라. 그날 밤 이화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뒤척이던 이화는 제 방 구석에 깔아둔 이부자리를 물끄러미 바라보았죠. 그때 밖에서 기척이 들리더니 무명이 조용히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마님, 야심한데 아직 주무시지 않으셨습니까? 걱정이 되어 찾아뵙습니다. 너는 어찌 알고 들어왔느냐? 무명은 이화의 잠자리를 보더니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이부자리는 왜 마님 방에만 두 채를 펴놓으셨습니까? 밤이 길고 춥다지 않느냐? 돌아가신 서방님 자리가 그리울 때가 있단다. 무명은 이화의 옆에 깔린 빈 이부자리를 잠시 보다가 이내 자신의 자리로 돌아가려 했습니다. 이화는 그런 무명을 보며 알 수 없는 한숨을 내쉬었죠. 무명아, 네, 마님. 너는 내가 여자로 보이느냐? 그저 주인으로 보이느냐? 무명은 한참을 생각하다 말했습니다. 마님은 밥을 주신 분입니다. 이화가 픽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밥만 주었더냐? 하지만 사람이 밥만 먹고 살면 허전한 법이란다. 두 사람의 밤은 그렇게 깊어만 갔답니다. 하지만 아무 일 없이 각자의 자리를 지킬 뿐이었죠. 무명의 신비한 능력이 소문나기 시작한 것은 순간이었습니다. 이제 주막은 운명을 보려는 자들로 문전성시를 이루었죠. 무명은 특히 바람기나 간통과 같은 남녀 간의 비밀을 귀신같이 알아맞혔답니다. 어떤 부인이 남편의 바람기를 의심하며 무명에게 물었습니다. 총각, 우리 서방이 요즘 밤마다 나가는데 혹시 무명은 그 부인의 얼굴을 보더니 혀를 찼습니다. 부인의 나체는 자식이 둘이나 서방님을 닮은 아이가 하나도 없습니다. 부인은 그 자리에서 기절하고 말았죠. 또 어떤 거만한 상인이 무명에게 물었습니다. 내 재물복이 어떠한가? 무명은 상인을 힐끗 보더니 이화에게 속삭였습니다. 마님, 저 손님은 오늘 밤 아내를 두고 몰래 도둑장가를 들 상입니다. 상인은 얼굴이 시뻘개져서 도망치듯 주막을 나갔죠. 심지어 어떤 안악은 다급하게 무명의 바짓가랑이를 붙잡고 묻기도 했습니다. 총각, 우리 집 씨암탉이 어제부터 알을 안 낳는데 혹시 옆집 밭김 서방이 훔쳐간 상인가? 무명은 난생 처음 듣는 질문에 진지한 얼굴로 그 안악의 낯을 빤히 쳐다보았습니다. 그러고는 안악의 얼굴이 아닌 안악이 들고 온 닭장을 뚫어져라 쳐다보았죠. 한참을 보더니 고개를 갸웃하며 말했습니다. 이상합니다. 닭의 얼굴에서는 아무것도 보이질 않습니다. 이화가 그 모습을 보고는 푸아하 웃음을 터뜨릴 뻔하다가 황급히 무명을 뒤로 끌어당겼습니다. 아이고, 아주머니. 이 사람은 사람만 볼 줄 알지 달개 팔자까진 모릅니다. 어서 가보세요. 손님 중에는 헛물켜는 자들도 있었습니다. 웬 늙은 양반이 이화에게 추파를 던지며 물었죠. 이복의 총각, 내 관상 좀 보게. 내가 오늘 밤 저 고운 주모를 안을 수 있겠는가? 무명이 대답했습니다. 영감께서는 오늘 밤 마님이 아니라 집단 위에서 매맞고 주무실 상입니다. 사람들은 폭소를 터뜨렸고 양반은 망신을 당하고 말았죠. 이화의 주막은 돈벼락을 맞았습니다. 하지만 이화는 그 돈을 허투루 쓰지 않고 자신처럼 억울한 이들을 도왔죠. 무명은 그런 이화의 곁을 묵묵히 지켰습니다. 이화는 무명에게 물었습니다. 무명아, 내 능력은 참으로 신비하구나. 무명이 씁쓸하게 웃으며 말했죠. 저주였습니다, 마님. 저는 그저 보이는 대로 말했을 뿐인데 사람들은 저를 미친놈이라 손가락질하고 돌을 던졌습니다. 제 말을 믿어주고 밥을 준 분은 마님이 처음입니다. 이화는 더 이상 묻지 않고 그저 무명의 손을 따뜻하게 잡아주었답니다. 하지만 빛이 강하면 그림자도 짙어지는 법이죠. 주막이 날마다 잔칫날처럼 흥청거리자 배가 아파 견딜 수 없는 자가 있었습니다. 바로 악덕지주 최영감이었죠. 이화에 대한 욕심과 주막터에 대한 탐욕을 버리지 못한 최영감은
이 모든 상황을 뒤집을 악랄한 계책을 꾸미기 시작했습니다. 저 요망한 과부년이 미친 거지를 데려다가 백성들을 홀리고 있구나. 좋다. 내 저놈들의 정체를 만천하에 까발려 주마. 며칠 뒤 이화의 주막이 가장 붐비는 한낮이었습니다. 최영감이 관아의 포졸 몇과 함께 웬 낯선 사내를 대동하고 주막에 들이닥쳤죠. 최영감은 다짜고짜 무명의 멱살을 잡고 소리쳤습니다. 이놈 감히 신성한 나라의 운명을 점치는 관상을 내놈 따위가 함부로 입에 올려. 내놈이 백성들을 홀리는 사이비라는 것을 밝혀내겠다. 최영감이 거만하게 길을 터주자 비단옷을 입은 한 사내가 앞으로 나섰습니다. 그는 날카로운 눈매로 주막 안을 훑어보며 특유의 오만한 기세를 뿜어내고 있었죠. 최영감이 사내를 소개했습니다. 모두 잘 보아라. 이분은 나라의 부름을 받아 임금님을 보필하시는 조선 제1의 관상가 송진사님이시다. 송진사께서 직접 저 미친 거지놈의 실력을 시험하실 게다. 사람들이 웅성거리며 길을 텄습니다. 송진사라. 그 유명한 관상가를 여기서 뵙다니. 이제 저 거지 총각도 끝이로구나. 그때였습니다. 손님들에게 내어갈 술상을 들고 있던 이화의 손이 사시나무처럼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들고 있던 쟁반이 바닥으로 떨어지며 요란한 소리를 냈죠. 이화의 얼굴이 종잇장처럼 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송진사! 이화는 숨이 멎는 것만 같았습니다. 잊으려야 잊을 수 없는 얼굴. 자신의 아버지가 영모죄로 끌려가던 날 아버지의 낯을 보며 영모의 상이 분명하다고 거짓 고발을 했던 자. 자신의 가문을, 자신의 모든 것을 짓밟아버린 원수. 바로 그 원수가 지금 자신의 눈앞에 서 있었던 것입니다. 이화는 공포와 분노에 휩싸여 그 자리에 얼어붙고 말았습니다. 무명은 이화의 그 미세한 떨림과 절망적인 눈빛을 놓치지 않았죠. 무명은 자신의 신비한 능력으로 이화의 그 끔찍했던 과거와 고통을 어렴풋이 직감하게 되었답니다. 송진사가 오만한 눈빛으로 무명을 쏘아보며 말했습니다. 내 놈이 사주팔자를 꿰뚫어 본다 하더냐. 좋다. 그렇다면 감히 이 나라 제일 관상가인 나의 운명은 어떠한지 말해보거라. 만약 내 마음에 들지 않는 소리를 짓거린다면 내 놈의 혓바닥을 뽑아버릴 것이다. 엄청난 살기가 주막 안을 감쌌습니다. 사람들은 모두 숨을 죽였고 최영감은 회심의 미소를 지었죠. 이화는 새하얗게 질린 얼굴로 무명에게 다가가 그의 옷소매를 붙잡았습니다. 안 된다. 무명아. 어서 도망치거라. 이화의 눈에는 저자에게 아버지를 잃었던 그날의 공포가 되살아나고 있었습니다. 무명은 자신을 걱정하는 이화의 떨리는 손을 가만히 마주 잡았답니다. 그는 이화를 자신의 등 뒤로 부드럽게 감추고는 처음으로 송진사의 얼굴을 정면으로 마주 보았죠. 무명의 눈이 평소의 맑은 눈빛이 아닌 모든 것을 꿰뚫어 보는 듯한 신비한 빛으로 번뜩였습니다. 무명의 눈에는 지금 눈앞에 서 있는 오만한 사내의 얼굴 너머로 수년 전 비단옷을 입은 그가 억울한 사대부 이화의 아버지를 향해 영모의 상이라 손가락질하던 과거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아주 먼 훗날 관복이 벗겨지고 죄인의 낙인이 찍힌 그가 이미 썩어버린 시신이 되어 관 밖으로 끄집어내어지는 끔찍한 미래의 모습까지 모든 것이 보였던 것입니다. 무명은 이화의 손을 더욱 굳게 잡고는 송진사를 향해 나지막하지만 힘있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당신의 얼굴에는 백성의 피로 쌓아올린 부와 거짓된 혀로 얻어낸 명예가 가득합니다. 감히 하늘의 뜻을 거스르고 억울한 피를 본 죄. 당신의 마지막은 온 백성이 지켜보는 앞에서 관이 쪼개지고 시신이 꺼내지는 부관참시의 운명입니다. 그 순간 주막 안의 공기는 얼어붙고 말았습니다. 송진사의 얼굴이 분노를 넘어 경악으로 하얗게 질려버렸죠. 부관참시라니. 감히 나라의 총애를 받는 자신에게 가장 치욕적인 죽음을 예언한 것입니다. 최영감이 이때다 싶어 소리쳤습니다. 이놈이 감히 역심을 품고 송진사님을 저주하였다.
여봐라, 포졸들은 당장 저놈을 역적으로 체포하지 않고 무언하느냐? 포졸들이 칼을 빼들고 무명에게 달려들었습니다. 이화가 절박하게 무명의 앞을 막아섰죠. 안 됩니다. 이 사람은 그저 보이는 대로 말했을 뿐입니다. 제발 이 사람을 해치지 마십시오. 하지만 송진사의 눈에는 이미 이성을 잃은 살기만이 가득했습니다. 내년도 저놈과 한패였구나. 좋다, 두 년 놈을 함께 관하로 끌고 가 뼈와 살을 분리해 주마. 바로 그때였습니다. 무명은 절망하는 이화를 바라보며 처음으로 환하게 웃어 보였답니다. 마님, 두려워 마십시오. 제가 마님의 억울함을 풀어드리겠다 그리 약조하지 않았습니까? 오늘이 바로 그날입니다. 무슨 말이냐? 송진사가 의아해하는 바로 그 순간 주막 밖에서 요란한 말발굽 소리와 함께 쩌렁쩌렁한 고함이 들려왔습니다. 역적 송진사와 그 일당은 당장 나와 무릎을 꿇으라. 주막문이 부서져라 열리고 삼엄한 기세의 어영청 군사들이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포졸들은 물론이고 최영감과 송진사마저 어안이 벙벙하여 그 자리에 굳어버렸죠. 송진사 나를 말하는 게요. 내가 역적이라니. 이게 무슨 소리인가? 군사들 사이로 암행어사의 복장을 한 관리가 걸어 나왔습니다. 그는 송진사 앞에 역모의 증거가 담긴 밀서 한 뭉치를 집어 던졌죠. 내 놈이 최영감과 짜고 이 일대의 땅을 수탈하고 그 군자금으로 왕실을 능멸할 역모를 꾸민 것을 내가 모를 줄 알았느냐. 내 놈의 집에 숨겨진 밀서를 모두 찾아내었다. 송진사는 자신의 가장 은밀한 곳에 숨겨두었던 밀서가 발각되자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어떻게 그것을? 송진사의 눈이 저편에 조용히 서 있는 무명에게 향했습니다. 설마 내 놈이 그것까지 본 것이냐? 그렇습니다. 무명은 이화의 원수가 송진사임을 안 그날 밤 자신의 신비한 능력으로 송진사가 숨겨둔 역모의 밀서가 있는 곳을 꿰뚫어 보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화의 이름으로 몰래 암행어사에게 그 모든 사실을 알렸던 것이죠. 송진사는 부관참시라는 자신의 운명을 예언한 거지가 자신의 운명을 끝장낼 증거까지 찾아낼 줄은 꿈에도 몰랐던 것입니다. 이것이 어찌? 송진사와 최영감은 그 자리에서 역적의 수괴와 공범으로 포박당했습니다. 최영감은 끝까지 이화의 탓을 하며 발악했죠. 다 전현 때문이다. 저 요망한 과부년이. 전현의 저 앙칼진 눈. 포졸이 밧줄을 묶자 최영감은 더욱 비굴하게 소리쳤습니다. 이보시오. 나 누군지 알지 않소? 내가 이 고을 지주 최영감이오. 이 밧줄 좀 풀어보게나. 아야, 아프다. 손목 살살 좀 다루게. 먼지 묻지 않게 조심하고. 송진사는 마지막까지 무명을 노려보며 저주를 퍼부었습니다. 내 놈이 감히 내 관상 말고 저 과부년의 속궁합이나 봐줄 것이지. 무명은 그런 송진사를 차갑게 내려다보며 말했습니다. 당신의 얼굴엔 음욕이 아니라 죽음이 가득할 뿐이요. 최영감과 송진사는 그렇게 비참한 최후를 맞이했답니다. 역모의 수괴 송진사는 삼족이 멸하는 처형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훗날 그가 섬겼던 왕이 폐위되고 새로운 왕이 즉위하자 그의 죄는 다시 한번 만천하에 드러나 무명의 예언대로 부관참시라는 가장 끔찍한 형벌을 받게 되었답니다. 또한 이화의 가문을 무고했던 송진사의 죄가 밝혀지면서 이화의 아버지는 억울한 누명을 벗고 신원이 회복되었습니다. 이화는 몰수되었던 재산과 양반의 신분을 모두 되찾았죠. 그렇다면 이 모든 기적을 행한 무명은 어찌 되었을까요? 암행어사는 무명의 신비한 능력을 왕에게 보고했습니다. 왕은 무명을 궁으로 불러들여 그의 능력이 하늘이 내린 것임을 깨닫고는 그에게 관상감의 벼슬을 내렸답니다. 천안거지 총각이 하루아침에 나라의 관리가 된 것이죠. 그로부터 몇 년의 세월이 흐른 어느 봄날 명예를 되찾은 이화의 고택에 늠름한 관복을 차려입은 사내 하나가 찾아왔습니다. 이화는 한눈에 그가 무명임을 알아보았죠. 무명은 이화 앞에 깊이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천하고 보잘것없던 제게 밥 한 끼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 은혜 덕에 저는 사람으로 다시 태어났고 마님의 억울함을 풀어드리는 것이 제 삶의 이유가 되었습니다. 이제 신분이 아닌 한 사내로서 평생 마님을 지키고 행복하게 해드리고 싶습니다. 저와 혼인해 주시겠습니까? 이화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총각, 아니, 나리. 저는 나리께 밥 한 끼 내어준 것밖에 없습니다. 무명이 환하게 웃으며 이화의 손을 잡았습니다. 마님, 저는 아직도 그 밥 한 끼의 빚을 다 갚지 못했습니다. 제 평생을 다 바쳐도 모자랄 그 밥값. 그러니 부디 남은 제 평생을 마님의 밥상머리에서 갚게 해주십시오. 나는 과부의 몸이고 나이도 많은데 어찌 나 같은 일을 거둔단 말이오. 사실은 목간에서 마님을 처음 본 순간 내 여자라고 확신했습니다. 아니, 그럼 못간 갈 줄 알고 훔쳐보았단 말이었나 보네, 총각. 아, 그게 아니고 소피 보러 지나다가 우연히. 얼굴 한번 씻겨줬는데 나보고 이리 성하니 내가 민망해서 이젠 어딜 씻겨줘야 할지 걱정이 되옵니다. 아무렴 어떻소, 서방님. 그나저나 지금 나이에 애를 가지려면 노산이라 걱정이 되는데. 허허, 걱정 마시오. 아, 오늘이 서로를 위하기 좋은 날인 듯하오. 태길도 하시나 봐요, 서방님. 그나저나 우리 팔자의 애는 몇인가요? 아, 그게 글쎄 보이는 것만 10명이. 예, 서방님. 애 낳다가 세월 다 지나가겠다, 이놈아. 이화는 그제야 참았던 눈물과 함께 환한 웃음을 터뜨렸답니다. 두 사람은 신분과 나이 그 모든 사연을 뛰어넘어 서로가 서로의 운명을 구원한 배필이 되어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았다고 합니다. 멸시받던 거지 총각에게 베푼 밥 한 끼의 선행이 가문의 원수를 갚고 억울함을 풀며 평생의 복을 가져다 준 기적 같은 이야기였죠. 생계형 유튜브예요. 제발 구독 좀 눌러주세요, 제발. 오늘 밤 이 이야기가 여러분께 작은 휴식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저희 이야기 보따리를 채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에도 마음 따뜻해지는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편안한 밤 보내시길 바랍니다.